정부는 감염병으로 생계가 힘들어진 서민층을 돕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언제 줄까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총선이 끝난 5월 중순쯤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그것은 4월 중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어떤 집이 받고 어떤 집이 못 받을까요? 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여사 전성시대입니다. 요즘 밖에는 꽃 피고 새 울고 날씨가 눈부시게 화창하고 너무 좋습니다만 감염병이 모든 삶을 변하게 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 난리가 언제쯤 끝이 날까? 평범하던 그 일상이 행복이었다는 걸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나마 벌어놓은 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 돈으로 먹고 살 수는 있으니 밥을 굶지는 않겠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사람들은 당장 끼니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장사를 하던 분들도 가게에는 사람 구경하기 힘듭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고통스러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거라고 하는데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이고요.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이렇게 가구 원수별로 차등 지급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해 긴급 돌봄 쿠폰까지 포함하면 4인 가구 기준 189만 원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또 소득 하위 40%에게는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해주고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3개월 납부를 유예해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득 하위 70% 기준이라는 건 어떻게 정했을까요? 그건 이렇다고 합니다. 월 소득 상한선이 있는데요. 1인 기준 263만 6천 원이고요. 2인 기준은 448만 8천 원, 3인 기준은 580만 6천 원이고요. 4인 기준은 712만 4천 원입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반영이 안 되고 월 소득만 따진 걸까요? 재산은 많은데 월 소득이 적다면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또 재산이 없는 월급쟁이들은 어쩝니까? 이 사람들은 월 소득 상한선 기준에 걸려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한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독신 남자분은 월급이 280만 원이라서 재난기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 70% 월소득 경계선에 걸린 겁니다. 이분은 집도 없이 전세로 살고 있는데 자기 집도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러더군요. 또 4인 가구 월소득도 712만 원을 초과하는 713만 원이면 못 받게 됩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재난기금을 못 받는 분들은 기분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던 적던 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30%는 감염병이 비켜가고 피해를 안 본 거냐, 억울하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냈을 텐데요. 차별받는 기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가구 원수별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금 소득 외에 부동산 재산과 채무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나마 형편이 좀 나은 사람들은 그 돈이 아니라도 살아갈 수 있을 거란 판단해서 이런 기준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긴급재난기금은 지자체에서도 지급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중복 지급이 되는 일이 생기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은 한 푼도 못 받고 누구는 중복으로 받고 이렇게 되면 불만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만 정부는 지자체 중복 지급을 막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답니다. 거주지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재난기본소득과 유사한 지원금을 약속한 상황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가 난 겁니다. 그러니 중복 수령 여부가 벌써부터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중복으로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많이 받을수록 생활에 도움이 되고 좋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야 많을수록 좋지만 제외된 30%의 불만은 어쩔 건가요? 별도 지원금을 제공하는 지자체의 중복 지급까지 허용하면 지역별 주거지에 따라 1인당 최대 75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포천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포천 시민은 자치단체 기본소득 40만 원에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10만 원, 지자체에서만 1인당 50만 원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인 가구 기준 40만 원을 모두 받는다면 최대 90만 원의 수혜를 입는다는 겁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해도 1인당 25만 원을 더해 75만 원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포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4인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액수입니다. 또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양육 가구에 별도의 소비 쿠폰도 지급할 예정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금 규모가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서울시는 복지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재난긴급 생활비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인, 2인 가구는 30만 원, 3, 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더하면 1인 가구 기준 최대 70만 원이 되고요. 4인 가구원 1명당 3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또 있습니다. 여기에다 정부는 이미 1차 추가 경정 예산으로 저소득층 아동 양육 가구에 최대 140만 원의 소비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답니다.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소비 쿠폰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수령과 관계없이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 모두 일정 규모 소득까지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중복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나 지원금 규모는 유지하되 지자체 지원금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마련해 지급을 결정한 만큼 중복 지급을 막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습니다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업 차원에서 보조율이 8대2 비율로 구성되는 만큼 정부 지원금의 지방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각 지자체는 지방 사정을 감안해 더 추가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금의 방식을 좀 달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상당 부분 신축성과 탄력성을 갖고 대응할 거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납세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중복 지원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있답니다. 갈팡질팡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를 주던 받아서 손에 들어야 확실한 액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는 받아서 좋다고 하고 누구는 못 받아서 억울하다고 하고 누구는 가게세 전기세가 얼만데 그 돈 받아봐야 언발의 오줌 누기다 하면서 시큰둥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솔직히 복잡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계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고 받은 월급이라든가 사업소득, 임대료, 소득 이런 것만 감안한 숫자가 아니랍니다. 내 자산 규모로 반영된 소득 인정액으로 판단한다는 건데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애들 2명에 4인 가족인데 월급이 600만 원 정도니까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못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 말고도 부동산, 예금, 내가 가지고 있는 차 이런 것들의 재산 가치를 환산해서 나온 금액으로 4인 가족 월 712만 원이라는 겁니다. 세전이라고 하고요. 그게 그렇습니다. 재난기금을 받아서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언발에 오줌 누는 정도라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정부 지원금으로 어려운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고 이 난관을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